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체포 시한을 앞두고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5시간 반 만에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지금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보니까 작전 실패인지 아니면 명분 쌓기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홍석준 의원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물리적 충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중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 영장이 사실 그 막심한 국론 분열과 국민적 갈등을 지금 현재 유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합법성, 특히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런 어떤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보면 너무 어떤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 좀 많이 좀 문제를 내포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고 특히 또 공수처가 또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의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을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라든지 특히 또 영장실질 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둔다는 이런 어떤 특별법을 마치 판사가 만드는 듯한 이런 어떤 영장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금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라서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네, 어제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받았어, 발부를 받았어.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와 55 경비단에서 물리력을 쓰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 그런 적극적인 저지 때문에 사실상 실패를 해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불안하게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공수처가 뭔가 좀 체포에 대한 의지가 좀 약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정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간접까지는 그렇게 저렇게 쉽게 올라갔다? 쉽게는 아닙니다만은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실제 간접 앞에 경호처나 55 경비단과의 대치 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2시간 만에 철수하는 것이 과연 옳았느냐? 좀 더 버티고 어떨 때는 설득 또 현장에서 체포할 사람은 또 체포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인원도 경호처와 55 경비단은 200여 명이 지켰는데 공수처에서 경찰에 파견된 지원된 사람은 200여 명에 불과하다. 150여 명에 불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인원도 다소 의지가 약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의 체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러나 어제 유심히 저는 외신의 보도를 체크를 많이 했는데 네. 각종 외신에서 특히 그 선진국의 주요 외신들은 홈페이지에 거의 탑 기사로 이 한국의 현지 상황을 전했는데 네. 심지어 법 질서가 상당히 교란되고 있다. 또 이로 인해서 정시라든지 환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체포하느냐 마느냐 국민들의 우려도 여러 가지 걱정이 심하지만 특히 외신으로 인한 우리 국가 신인도라든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앞으로 있을 2차 체포영장에는 이런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치밀한 공수처의 계획과 의지가 작용해야 되고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이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로막는 경호처장은 즉시 직위 해제하고 어법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의 대비가 좀 미흡했다는 의견이시고 어제 경호처장은 이 공수처가 제시한 체포 수색 영장에 대해서 경호법이랑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호처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경호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임무죠. 왜냐하면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위뿐만 아니라 경호구역이라고 해서 군사 대부분이 이제 보안구역이라고 정해진 경호구역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특히 이 경호구역은 대부분 군사보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형사소송법상 110조와 111조에 의해서 영장이 집행이 되더라도 예외로 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는 처음부터 법적으로도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 영장 내지는 그런 시도조차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지금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수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서면 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굳이 체포를 하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자범처럼 취급한다는 것이 어떤 국가 이미지라든지 또 국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너무 과도한 수단을 처음부터 발동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2차 체포 시도 때도 경호처는 이제 저지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때 경찰이 관적 경호를 지원해달라는 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을 따르지 않은 걸로 전해졌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외곽 경비는 경찰이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은 또 공수처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이 또 출정했는데 경찰과 경찰끼리니까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특히 법원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이번에는 예외사항이다라는 법원의 체포영장 때 분명히 명시가 되었습니다. 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외곽 경비를 하더라도 협조를 해라 하는 것에 사실은 적법한 명령에 따랐다 경찰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하면서 불법적인 지휘 명령을 내린 경호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경찰이 잘한 일이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 박경호 경호처장이 계속 끝까지 박종준 경호처장이요. 예, 그렇죠. 예. 끝까지 가로막았던 것은 법원에 적시된 이번에는 공무상 또 군사상 기밀이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예외로 한다는 것은 신변 확보다 사람에 대한 확보지 문서라든지 어떤 군사상 비밀에 해당되는 뭐 어떤 물체를 이렇게 압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외 조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적법하게 예외를 했는데도 경호처장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불법적이다. 현장에서 사실은 긴급 체포를 했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예. 생각하고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 경호처장은 과거에 19대, 20대 때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낙선을 했습니다만 혹시나 이런 정치적 성향 때문에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막고 법원의 정상적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했다면 이것은 더욱더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이 불법적인 지휘 명령이었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영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현재 관련된 이의 제기와 지금 권한쟁의 지금 현재 심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했던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즉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직무상 비밀 관련된 것은 이제 관련된 책임자의 동의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이런 조항을 법원에서 판사가 이것을 제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이런 것을 제외를 하려면은 국회가 이게 입법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법원은 판사는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영장 담당 실질 판사는 완전히 지금 입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자체가 굉장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호처장은 본인의 원래 했던 임무인 이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된 이 경호구역의 수색영장이라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그런 사명이라 보여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어떤 사항에 정말 그 신중하게 절차적 타당성이 이제 문제가 없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제 그 심리에서도 지금 또 내란 부분은 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탄핵 그 소추 의결을 한 국회 의결 자체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차대한 이런 어떤 시국에 자꾸 절차적 문제를 자꾸 노출되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민적 갈등과 그리고 문제를 더욱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공수처가 추가 집행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이렇게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도 영장 재집행을 위한 어떤 염두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주말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앞두고 경호처장은 명백히 법원의 체포 명령에 따르지 않은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 그래서 입건을 했고 또 오늘 바로 소환 조치를 하고 통고를 했는데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물론 뭐 출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오늘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체포되고 난 뒤에 경호처장이나 차장이나 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심지어 내란 동조 혐의까지 추가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시사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석하라는 경찰의 소환 요구는 통보는 거부를 했습니다. 일단 뭐 엄중한 시기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뭐 경호처장 출석을 지금 현재 그 요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 가운데서 경호처장이 이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 사법 심사를 받고 있는 것은 현재 탄핵 심리와 그리고 관련된 내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지금 탄핵 관련된 심리는 변호인단을 이제 선임계를 제출해서 지금 변론 준비 기일이 이제 이틀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수사 관련된 사항은 지금 변호인단 선임계도 지금 제출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어떤 상태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어떤 예우 차원을 떠나서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무리한 이런 어떤 영장 집행이라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조만간에 이 수사와 관련돼서 변호인 선임계를 내겠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수사에 관련된 어떤 일정을 좀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이 공수처 검사 3명이랑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관저 문 앞에서 잠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절차 협의를 위한 여지를 남기면서 소환을 조율해서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이 됐는데, 공수처는 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영장 그 실질 심사에서 그게 기각이 되면 지금까지 공수처에 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여기 내란 관련된 수사할 권한이 없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지금 현재 검찰, 공수처, 경찰 등등의 이런 내란 혐의 수사가 굉장히 어떤 사법 체계에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구속영장 신청을 할지 좀 의문이 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 지금 구성이 막바지
가진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 이제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도 이런 어떤 변호인단의 제안에 저는 좀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즉각 체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수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뭐 2차 체포영장 발부가 유력해 보이고요. 주말 오늘이나 내일 중에 다시 재집행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예. 명백하게 내란죄가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또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기존에 또 공수처가 확보해 놓은 여러 가지 수사 자료로 봤을 때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해서 청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고요. 또 특히 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과정을 밟지 않겠다 하는 그런 뭐 의도도 상당히 포함돼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 봐집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뭐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해봐야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되 1차 때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좀 더 많은 인원, 경찰력 투입, 그리고 국민 여론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또 영장 집행을 했는데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경제적인 불확실성의 정대라든지 환율, 사실 체포 들어간다 했을 때 정시가 반등했다가 체포 실패했다니까 급락했거든요. 바로 이것이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신속하게 2차 집행을 해서 빨리 신변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겠지만 여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월권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대응책이 오갈 거라고 좀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체포영장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특히 형사소송법 그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는 영장 실질 판사의 명백한 어떤 권한 남용, 월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관련된 판사든 징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수처가,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사사법 주체들 간의 검찰, 공수처 그리고 경찰 간의 이런 어떤 역할 분담 그리고 절차적으로 어떤 영장에 일어났던 문제,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어제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가 된 건데요. 2차 준비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헌재는 5차례 변론 날짜를 미리 지정하면서 좀 속도를 내는 모습이거든요. 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변론 기일,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요청을 했는데도 주심 재판관은 아니 계엄을 내린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 자체를 지연시키고 또 재판이 신속하게 하지 않을 목적으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일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에 계엄과 관련된 포고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라, 또 국무회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일체 아직도 자료를 불응하고 있으면서 또 재판 준비 기일은 연기하자. 이것은 헌법재판 주심 재판관이 시간을 끌려는 대통령 측의 의도임이 명백하다라고 단정을 하고 아예 준비 기일 자체를 거절하면서 앞으로 1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연달아서 5차례 바로 변론 기일에 들어간다,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경호처를 앞세워서 저항하고 또 헌법재판 그 자체도 그렇게 속도를 늦추려고 의도적으로 지연작전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로서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어제 밝힌 것으로 그렇게 풀이됩니다. 예, 물론 재판에 있어서 속도와 공정성 당연히 모두 중요하겠지만 윤 대통령 측은 속도보다는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데 좀 방점을 찍는 것 같거든요. 뭐 반드시 좀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탄핵 그 소추 의결이 작년 12월 1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12월 이제 27일 날 이제 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다. 누구라도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지금 현재 빨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얼마나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까? 1심 선고 나오기까지 이제 2년 2개월이 걸렸고 그리고 작년 그 11월 그 15일 1심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월 23일인가요? 이제 그 1심 이제 첫 번째 지금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완전 초스피드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한 6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현재 어떤 법령을 좀 지켜달라.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한 좀 변론 기일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이런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고 특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어제 발생을 했죠. 내란 부분을 이제 빼겠다. 이렇게 국회 소추인단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정말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지금 많은 어떤 좌파 진영에서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내란 뭐 선전, 선동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마치 이제는 탄핵 이제 심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이걸 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어떤 모든 어떤 국회의 어떤 결정 과정이라든지 모든 또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다 지금 그러면 거짓말이었냐 이런 어떤 큰 지금 문제가 지금 현재 어제 변론길에서 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그 내란 혐의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한 부분 윤 대통령 측도 이제 탄핵 소추 자체를 무효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회 소추 측은 이번에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은 재판부의 권유에 의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가 내란 부분을 빼라고 했냐? 내란 부분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상당히 많이 부를 수밖에 없고 또 그와 관련된 심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봐지고요. 네.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뭐 김용현 등등 또 대통령까지 지금 체포영장 밟아서 수사 강도를 지금 속도를 내려고 하는 시점 아닙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행사재판 때 다투기로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위반했느냐 또 얼마나 위중하게 위반했느냐 이것을 중점으로 보면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란 부분은 빼라고 한 것이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실제 이번에 계엄의 요건과 절차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전시와 사변에 준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고 특히 이제 절차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리고 부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엄을 내릴 수 있는 필수 헌법적인 절차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위헌이 명백한 것이고 특히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군을 투입했다. 그리고 군 투입한 것이 CCTV 영상에 명백하게 다 나와 있고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국헌 물론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차원에서 내란 부분은 빼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